제가 이 저출산 관련해서 조금 관련된 몇 가지 한 두세 개 포인트만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또는 선생님들의 지혜를 얻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 사회,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저출산 정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이 인구 정책이 너무나 단기적인 성과 중심, 특히 특정 정부의 이 주어진 기간 안에 단기적 성과를 우선시 하다 보니까 사실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길게 보는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되고 그 목표와 방향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과 단계적 목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막 혼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인구 정책의 목표인데 이게 저희가 중세 시대도 아니고 이게 그런 시대도 아닌데 특정한 인구수를 맞추기 위한 그런 인구 목표는 상당히 위험하고 또 비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같으면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굉장히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들 들으시면 뭐 역정을 내실 수도 있고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자녀를 낳지 않고 자기 부부끼리만 살아가겠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학력이 낮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저런 형태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이 안 드시더라도 그 또한 한 삶의 양식이고 그들의 삶의 양식이니 우리가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인구학자가 저출산을 놔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야단을 치시는데 그분들 안 해도 이제 저희가 출산을 높일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출산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집이 없거나 직장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분은 그분들이죠. 그분들은 결혼과 출산을 하고 싶은데 못해서 불행하잖아요. 근데 불행한 분들을 우리 사회가 도와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와 국가의 역할이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또 행복해지고 또 자녀를 또 낳으실 거 아닙니까? 자녀를 원하시고 못 낳는 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서 행복하게 자녀를 낳게 하면 또 그런 가정에서 자녀를 또 잘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과 질을 좀 생각한다면 우리한테 아직 좀 여력은 있으니 너무 이렇게 묶어서 몰아치지 말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혼외 출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여러분들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자칫하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혼외 출산을 장려하자 혹은 동거가정 쪽으로 가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아까 본색에 나온 것처럼 그네들은 사실은 이게 동거가정, 혼외 출산이 TFR을 구성하는 요소이지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네들과의 차이가 혼외 출산율이 높고 낮음이지 그네들이 혼외 출산이 높다고 해서 그네들이 TFR이 높고 우리가 그게 낮다고 해서 TFR이 낮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격의 차이는 조금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혼외 출산, 동거가정의 자녀 출산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삶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아이가 태어났으면 특히 한부모 가족 아이들은 더 하겠죠.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배제받지 않아야 되죠. 태어난 아이를 잘 기르도록 하지도 못하고 보호해주도 못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출산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태어난 아이가 어떤 형태로든 태어났으면 잘 자라고 잘 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만들어주는 것이 안심하고 출산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그러한 가정에 특별한 지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출산과 관계없이 불행한 사람이 좀 적었으면 하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지금 이제 저출산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시고 인구 감소 고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게 조금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인구 변화라는 게 다른 거대한 사회 변화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지속적인 저성장이 일어나고 기술 변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저성장이 있고 인건비가 비싸지고 이러니까 기계나 로봇이나 AI를 막 대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계나 로봇을 대체해서 일자리가 적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또 일자리는 적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많이 하라. 이게 어떻게 좀 보수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어서 지금 기계로 대체를 되는 상황이 많아질 거예요. 근데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악영향을 겹칠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오히려 인구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지 않습니까? 직장의 개수는 많습니다. 다만 양질의 직장이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장에 안 가고 계속 취업 준비를 하거나 니트의 상태로 있거든요. 근데 그 직장을 외국인들이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보면 직장의 수와 젊은이의 수, 지금 젊은이가 적다 하는데도 젊은이들이 갈 직장이 없어서 과잉인구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저희가 인구학적 이슈를 고민을 할 때 이게 순수한 인구학적 숫자 혹은 구성만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사회 환경과 여건, 그다음에 그 변화에 맞추어서 인구 문제를 조금 재조명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는 잘 모르는데 인구학자로서 자꾸 그런 질문을 받으니 우리 사회에서 이런 요소들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제가 좀 주제 넘게 이 자리에서 감히 드리고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